자, 그래서 오늘은 용인시 시흥구 좀 봤는데요.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도 진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당분간 뭐 제가 아파트를 살 계획은 없습니다만 뭐 아파트를 사실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이 얄팍한 분석이지만 얄팍한 어떤 지역 분석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용인시 기흥구를 좀 봤는데 저도 일 때문에 여기를 좀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여기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여기가 길이 많이 막혀요. 난개발이다 보니까 특히 여기 뭐 저기 뭡니까 한국민속촌 같은 데 있죠. 거기 가려면 무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반듯반듯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가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산지야 산지고 뭐가 이게 평평해야 뭐가 4통8달로 뭐가 이렇게 도시가 커지는데 여기는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산 플러스 골프장 있다 보니까 이 그 틈새로 이제 땅을 활용을 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자체는 이런 수원이나 동탄보다 위에 있지만 가격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히려 더 싼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그러니까 지하철, 고속도로 진입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는. 그러니까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려면 이게 답답합니다. 지금 이게 기흥 IC, 신간 IC가 생겼네. 다행히 여기 중간에 있는 건 이제 힘들지 여기는. 있고 그리고 지하철도 뭐 그닥 뭐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바깥쪽에도 많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여기가 지하철이 뭐 특히 의미 있는 것 같지 않고 특히 자동차로 뭐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힘드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동탄, 수원 비교해서 이쪽 지역이 그닥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쪽에 앞으로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 발전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생기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지금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발전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전세 수요 거래량을 보는데 전세 수요 거래량 자체도 미약하고요. 실질적으로 실 거주 수요도 약한 것 같아요. 아 좋아.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방구석 정주영 박정입니다. 방정입니다. 예, 오늘은 좀 어디 부동산을 좀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수원시가 아니구나. 용인시 기흥구 쪽 좀 부동산하고 그 위치를 좀 보려고 하고요. 용인시 기흥구는 용인시고 옆에 이제 수원, 위에는 이제 성남 분당, 성남시가 있고,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가 있고 우측에 지난번에 영상 올린 광주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화성시인데 여기가 이 동탄면입니다. 동탄이에요, 동탄. 그래서 지금 이쪽 그 용인시 기흥구 쪽을 좀 보려고 하고요. 경매 관련해서 금년 1월부터 나온 경매 아파트 지금 진행하고 낙찰된 건들을 좀 보고 은근히 많아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한 면당 한 30건 되거든요. 그런데 한 3, 3은 9, 한 90에서 100건 정도 아니구나. 한 70건 정도네. 70건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몇 건 아파트 상황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 거는 이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현대홈센터 32평 6억 유찰 4억 2천에서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32평 한 5억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아파트는 나름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위치는 여기도 은근히 좀 산이 많네요. 여기 골프장이네. 예, 있고 네이버 좀 보면은 현재 호가가 5.5억, 5.3억 정도 되고 실거래가를 봤을 때는 실거래가 그러니까 22년도 초까지는 한 6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이제 거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그럼 전세수요는 조금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 전세가가 한 3억 5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한 2억 5천에서 4억
3억까지 갔다가 다시 3억 5천으로 좀 떨어지고 좀 띄엄띄엄 전세 수요는 좀 있습니다. 아파트 좀 보면 뭐 그냥 내부 구조를 봐. 근데 문이 희한하다. 유리창이 있네. 조금 구조가 좀 옛날 구조네. 이 아파트가. 필스테이트인데 옛날 아파트. 옛날 아파트? 확실히 풀이 좀 많아 보이는데? 옛날 아파트고 위치를 좀 보면 이쪽이 교동 아파트 이쪽이잖아요. 딱. 현대 교동 아파트 이고 이쪽에서 봤을 때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제 골프장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골프장이 많다는 거는 여기가 첫 번째 좀 산지라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 좀 발달되기 전에 골프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을 깎아서 주로 이제 골프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어떻게 보면 산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 자체가 되게 삐뚤빼뚤이에요. 삐뚤빼뚤이고 평지가 아니고 산과 산 사이로 이제 좀 도시가 좀 만들어진 좀 느낌이 강하고요. 근데 골프 치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지하철역으로는 분당선이지 분당선. 분당선이 조금 많이 멀어요. 많이 멀고. 예, 그래서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32평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3억대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이런 어떤 지역적인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여기서 여기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경부고속도로 타려면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기가. 왜냐면은 여기서 요 밑으로 여기 기흥 IC가 있긴 있고 또 가려면 여기 위쪽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여기 판교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속도로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쪽 50번 고속도로를 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인프라, 지하철, 고속도로 등에 타기에는 좀 위치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지금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번 광주랑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좀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전세 수요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그냥 그래요. 의외로 어떻게 보면 동탄보다 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낮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남동, 기흥구 원남동, 하마비 마을 동일 하이빌 1차 32평 6.7 유찰 4.7 유찰 3.3이고요. 그러면 한 4억 정도 받았다라고 예상이 되고 옛날 아파트 여기도 위에 산이 있네. 산이 있고 보시면 호가가 여기도 비슷해요. 5.5억 그래요. 근데 매매가가 똑같아. 지금 21년도 말까지 거래가 지금 6억 정도 하다가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5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여기는 수요가 꽤 있네요. 전세가. 그래서 3억 정도의 전세가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4억에 받았다 그러면은 4억에 받았다 만약에 4억 정도 받았으면은 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거래가가 지금 5억 정도 되니까 1억 정도 남겠죠. 그리고
전세가가 3억 정도면은 1억만 자기 돈 있으면은 전세를 회수가 3억 회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제 최근 거래 뭐라고 그러죠? 거래량 자체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 다음 단계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되느냐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예, 지켜봐야 되고 위치 잠깐 보면요. 여기도 아까 거기랑 똑같네. 지금 여기도 지금 길이 이게 산을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게 길이 좀 이렇게 삐뚤빼뚤이죠 사실은. 계획 도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솔직히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뭐 고속도로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보면 여기서 여기 영동고속 들어가기도 어렵고 여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리고 경부 타기도 좀 어렵고. 여기서 타려면 수원 IC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한참 내려와야죠 또 이거. 기흥 IC나 여기 수원 신갈 여기 톨게이트 요쪽으로 내려와야 돼. 지하철 타려면 또 어디로 가야 돼? 보정역까지 또 한참 가야 되네 여기.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한계, 이게 산지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광주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고매동 세원 아파트. 자, 이거는 좀 평수가 높고요. 4.2에서 유찰. 야, 평수가 이렇게 큰데 4.2억이야. 4.2 유찰 3억. 그러면 한 3.8억 정도 보고. 옛날 아파트. 여기도 예. 그리고 이게 몇 평이냐? 52평인데도 지금 호가가 4억이에요. 실거래가 거래량이 거의 없고 띄엄띄엄하고 최근에 매매가가 22년도 6월달에 한 4억 정도. 원래는 20년도에는 거의 2억이 매매가가 2억이야. 근데 W 뛰었네. 해도. 근데 지금 거래가 없고요.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전세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한 2억 정도 보면 됐고, 그래서 거의 수요가 없는 것 같아요. 수요가 없는 아파트고, 여기는 그 기흥저수지 앞이네요. 기흥저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왼쪽 기흥저수지 왼쪽은 여기가 다 그 평지고 이게 삼성전자예요. 여기가 다. 네, 삼성전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왼쪽은 좀 괜찮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다 산지잖아요. 네, 산지고 아까 여기 한참 미치긴 한데 지금 보면은 아까 본 데는 여기 위쪽이고 지금은 이쪽 기흥 쪽이잖아요. 공세 쪽이긴 한데 사실은 이 제가 볼 때 아까 거기보다 나은데 위쪽은 여기 보시면은 코스트코가 있어요 또. 어딨냐 코스트코. 여기 코스트코는 이제 동탄 쪽 생기면서 같이 생겼고요. 코스트코가 여기는 롯데 아울렛도 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요쪽 하방 쪽 동탄하고 요쪽 수원 쪽으로 필요로 한 어떤 그 인프라는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도 사실은 이제 사실 조금 난개발이에요. 그리고 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인프라라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고속도로 여기 나가려면 이제 기흥 IC로 나가긴 하면 되는 좀 낫긴 한데 지하철 측면에서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좀 난개발 지역이에요. 좀 복잡하죠, 그죠? 좀 산도 좀 많고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고요. 이건 뭐야? 이거 비싸네. 새 아파트인가 보다. 7.6억 유찰 5.3억이니까 이게 한 6억? 6.3억 정도. 6억 초반대 보고 있고요. 새 아파트 단지예요. 보고 이게
지금 32평이 호가가 5.5억. 실제 매매가가 거래가 거의 없어. 지금 이게 문제야. 22년도 10월달에 지금 5억에 거래가 됐고요.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5.5억, 5억에는 거래를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럼 전세 거래량도 거의 없어. 띄엄띄엄 3억.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고요. 위치를 잠깐 보면 영동고속도로 미치긴 한데 다행히 요 앞에 이게 분당선이죠. 분당 수원 이거 타면 안산까지 갑니다. 이 분당선이 있긴 해요. 이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 역세권으로 이제 아파트가 생기긴 했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뭐가 없어요. 산이니까 산이고 원래 이 동네가 이제 좀 난개발 지역이 하다 보니까 좀 교통은 좀 불편하지 사실. 예. 좀 나가기도 어렵고 도로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뭔가 소외된 지역이었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 아파트이고 지금 부당선 역 앞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소외를 좀 받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가격대로는 아마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제 생각인데 좀만 나가면 여기 수원 쪽에 싼 아파트 많거든. 몇정거장만 가면.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 진짜 막 골프장 사이에 막 난개발 지역에 고속도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런 지역에 이 가격으로 좀 안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조금 더 밑에 있는 수원 쪽하고 경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네, 그렇고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지석마을 그대가 크레스댄스. 야 이건 또 뭐냐. 이거는 좀 가격대가 조금 그 유찰이 많이 됐네요 이거. 너무 심하게 됐어 이거. 이거는 여기 정보는 안 나와 있는데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선순위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위치만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는 지금 48평 50평인데 호가가 6.3억인데 여기도 거래가 없어. 지금 5.8억 22년도 11월 달에 거래가 됐죠. 거래가 없어요.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전세도 뭐 띄엄띄엄 있긴 한데 전세가는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5.7억이긴 한데 이게 새 아파트인가? 나름 새 아파트 같긴 해요. 네. 긴 한데 위치가 여러분 이게 이 지하철이 뭐냐면은 요게 그 용인 에버라인이라고 그래갖고 에버랜드 가는 열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흥역에서 이렇게 탈 수 있는 그 열차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뭐 여기 사람 많이 살면 뭐 이게 유효하긴 할 텐데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살고 산이라. 그래서 뭐 지하철 이게 에버라인이 있다 그래서 크게 뭐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건 또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산 사이를 이렇게 평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뭔가 뻗어나가기에는 어려운 동네인 것 같고 인프라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라든지 매매 수요는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용인시 시흥구 좀 봤는데요.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도 진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당분간 뭐 제가 아파트를 살 계획은 없습니다만 뭐 아파트를 사실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이 얄팍한 분석이지만 얄팍한 어떤 지역 분석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용인시 기흥구를 좀 봤는데 저도 일 때문에 여기를 좀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여기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여기가 길이 많이 막혀요. 난개발이다 보니까 특히 여기 뭐 저기 뭡니까 한국민속촌 같은 데 있죠. 거기 가려면 무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반듯반듯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가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도를 놓고 보니까 여기가 산지야 산지. 산지고 뭐가 이게 평평해야 뭐가 사통팔달로 뭐가 이렇게 도시가 커지는데 여기는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산 플러스 골프장 있다 보니까 이 그 틈새로 이제 땅을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자체는 이런 수원이나 동탄보다 위에 있지만 가격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히려 더 싼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그러니까 지하철, 고속도로 진입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는.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타려면 이게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 기흥 IC, 예? 신갈 IC가 생겼네. 다행히 여기. 여기 중간에 있는 건 이제 힘들지 여기는. 있고 그리고 지하철도 뭐 그닥 뭐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바깥쪽에도 많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가 지하철이 뭐 특별 의미 있는 것 같진 않고 특히 자동차로 뭐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힘드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동탄, 수원 비교해서 이쪽 지역이 그닥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쪽에 앞으로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생기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지금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 접근성이 너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발전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전세 수요 거래량을 보는데 전세 수요 거래량 자체도 미약하고요. 실질적으로 실 거주 수요도 약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